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어제는 애들이 슬립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슬립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친구 1명, 둘째 친구 1명 해서 이제 애들 4명을 어제 재우는데, 역시 남자애들, 둘째 얘네들은 너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진짜 한 밤 11시쯤 겨우 잠든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둘이서 장난치느라. 그래서 오늘은 늦게까지 잠을 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애들이 깨가지고 내려와서 놀고 있네요. 첫 번째 슬리브오버라서 신나나 봐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4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4부를 읽었는데 이 4부 내용은 리더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도 Be a Leader, 리더가 되어라.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분개를 사지 않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면 꼭 이렇게 시작해라. 윌리엄 맥킨리가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캠페인, 대통령 캠페인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연설문을 딱 맥킨리가 읽어보니까 훌륭한 그런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문을 쓴 청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쓴 연설문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더 뛰어난 연설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여러 상황에서 이 연설문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캠페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물었어요. 자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 당 전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연설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연설문을 써서 가져다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쓴 편지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투에서 5명의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미시스 빅스비한테 보낸 애도의 편지였고요. 그 당시에 이 편지는 1926년에 12,000불의 가격으로 대중에게 그 경매로 팔렸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50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하면서 저축한 돈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금액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쓴 유명한 편지가 1863년 4월 26일 조셉 후커 장군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그때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8개월 동안 그 유니온 아미를 계속 이끈 그 링컨 대통령의 군대가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수천 명의 군인들이 다 실망을 하고 떠나고 공화당 상원들은 링컨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링컨에게 있어서는 정말 벼랑의 끝에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암담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조셉 후커 장군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아마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날카롭고 신랄한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편지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장군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썼어요. There are some things in regard to which I'm not quite satisfied with you. 정말 외교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 편지 내용은 너무나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월크 컴퍼니는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대형 오피스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특정 일자까지 완공해야 된다라는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 모든 게 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일정에 맞게. 그런데 그 건물 밖에 세워야 되는 브론즈로 만든 그런 장식물을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자기네는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갖고 엄청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싸우고 온갖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일정을 못 맞춰주냐라고 계속 왈가왈부 싸우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그런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고 손실도 막대하고 공사 기한도 맞추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WPC를 이 공급업체의 사장을 만나고 오라고 브루클린으로 보냈어요. 브루클린에 도착한 WPC는 그 공급업체의 사장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브루클린에 당신의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이름이 유일합니다. 제가 기차에 내려서 이제 전화부에서 당신 주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당신 이름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시작했더니 아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하면서 전화부에 저밖에 없군요 라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뭐 200년 전에 자기 가족이 홀랜드에서 이사 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하고 이제 본인들 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장이 제 공장을 둘러보실 의향이 있냐고 같이 둘러보자고 한 거예요. 그 공장을 보면서 WP 거시는 공장이 정말 크네요. 그리고 제가 본 공장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조 시설도 정말 잘 시스템화되어 있고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보지 못한 기계인데 이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장 사장이 그거는 제가 개발한 기계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둘이 얘기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내 WP 거시는 한 번도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지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장이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나서 그때서야 드디어 사장이 사실 왜 여기까지 오신지 제가 당연히 말을 안 해주셔도 당연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제가 무조건 다른 오더를 좀 늦추더라도 당신 회사 거는 기한 내에 잘 맞춰서 shipping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WP 거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은 채 본인이 원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상대방을 칭찬을 하고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좀 완만하게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좀 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나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저지의 프런트 맘모스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은행에서 그 지점장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텔러직을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일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도로시 지점장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아무리 경험이 없는 그런 직원이다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텔러 조직의 책임자는 이 텔러는 무조건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면서 지점장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점장이 도대체 이 직원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펴봐도 이 직원은 고객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잘 응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건건히 처리를 하는 것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정산을 하는 시점이에요. 이 정산을 할 때 꼭 뭔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장이 텔러 직원한테 가서 말을 걸었대요. 근데 일단 이 텔러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 고객 응대하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어쩜 그렇게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냐. 진짜 거래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한다. 업무 처리를 너무 잘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정산하는데 과정은 좀 어떤지 같이 보고 싶다. 처음부터 설명해 줄 수 있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텔러가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또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점장의 피드백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고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을 때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약간 마취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즉 페인킬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는 제가 예전에 통역대학원을 다녔을 때도 항상 저희는 이렇게 멤버들끼리 서로 이제 크리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선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항상 저희는 잘한 점이 무엇인지, 뭔가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말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하면서 그때 크리틱을 막 하죠. 이게 하도 이제 습관이 돼서 저는 자연스럽게 배우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아주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애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말 꺼내기 어려운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막 쓴소리를 하는 것 대신에 처음에 칭찬으로 그 페인킬러의 역할을 하는 이 칭찬으로 감정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잊지 않고 말해야 되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